지난 6월 26일이죠.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.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. 국내외 제약사 71곳에 대해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경쟁 제한 행위라는 것은 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의 일종의 뒷거래를 말한다고 합니다.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대한변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리지널을 만들어 파는 제약사와 이 제네릭 복제약을 파는 제약사, 이 제약사 간의 일종의 뒷거래다. 이게 특허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공정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경쟁 제한 행위는 그 pay for delay라고 pay for delay. 네. 소위 역지불 합의라고 하는 것입니다. 네네. 그 역지불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그 제약사가 그 복제약을 제조하는 제너릭 제조사에게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. 사실 듣다 보니까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왜 제네릭 제조사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 시장 진입을 막아야 됩니까? 아, 네. 그 제약 분야에 있어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나 전자제품, 뭐 IT 그 기술과는 달리 그 특허 한 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. 그 보통 이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하나에 그 수천 개, 수만 개의 특허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하나의 특허가 하나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만큼 이 그 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특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, 그리고 그 존속 기간인 20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특허의 수명이 굉장히 길죠. 길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짧을 수도 있죠.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IT 기술 분야에서는 이 특허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. 그 의학 분야에서는 그 기술의 그 가치가 20년이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특허의 존속 기간이 좀 짧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그 기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스피린과 같은 약들은 이미 그 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통제로 보편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죠. 네네. 듣다 보니까 약가 인하 얘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약사들이 이것의 이 점검에 대해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그 오리지널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그 제네릭이 발매가 되면 약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그렇겠죠. 그 독특한 그 국내의 그 보험 약가제도 때문에 이 역지불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다라고 합니다. 일단 제네릭이 발매가 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보험 상한가가 자동적으로 30%가 떨어지고요. 그리고 제네릭이 발매가 된 1년 뒤에는 이 종전의 53.55% 정도로 보험 상한가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. 근데 앞서서 뭐 약가 인하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제약사들이 굉장히 리액션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일단 약가 인하는 그 매출 손실을 의미를 하는데요. 그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의 판매로 인한 그 시장 잠식보다 그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타격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업체들이 그 후속 특허를 계속 등록을 시킨다라던가 혹은 그 후발 업체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함으로써 그 제네릭의 발매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죠. 상식적으로는 제네릭이 나오면 같이 팔면 돈도 벌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군요.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허가 특허 연계 제도 이게 역지불 합의를 부추기는 일종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허가 특허 연계 제도는 또 뭡니까? 네, 허가 특허 연계 제도는 한국하고 미국 간의 그 FTA의 발효로 도입이 되었는데요. 그 시행 시기가 그 FTA 도입 시기보다 조금 더 유예가 돼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. 12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너릭 생산의 허가를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와 연계를 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.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너릭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가장 먼저 특허 도전에서 성공한 제너릭 제조사가 9개월 동안 다른 제너릭 제조사의 시장에 어떤 그 진입 없이 해당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와
1대1로 경쟁을 할 수 1대1로? 네, 1대1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우선 판매 품목 허가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 주신 역지불 합의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?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요. 예, 예, 예.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허가특허 네. 예, 예.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그 특허 분쟁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 역지불 합의가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요. 특허 분쟁을 통해서 제네릭 발매를 시도를 했다가 다국적 제약사와 그 뒷거래를 통해서 제네릭 발매 계획을 철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. 그런 관점에서 그 역지불 합의가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 특허 심판을 제기했다가 이후에 특허 심판 청구를 취하한 사례가 굉장히 속출을 했습니다. 네. 이 제네릭을 허가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약가 등재를 미루는 경우, 이런 경우를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예, 그런 경우에도 그 역지불 합의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제네릭 출시를 계획했다가 다국적 제약사와의 그 어떤 뒷거래를 통해서 출시 계획을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. 보통은 그 역지불 합의의 대가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공동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은 국내 제네릭 제약사가 있다면 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직접 생산을 하면 그리고 판매를 하면 사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먼저 그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그 역지불 합의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다른 시장과는 달리 동일한 그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제너릭을 수십 개의 제네릭이 등장하는 현실을 생각을 해볼 때 역지불 합의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의 열악한 신약 개발 능력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차라리 그 역지불 합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대한변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